안녕하세요. 잡초근성입니다. 길고 긴 명절 연휴 모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해 볼 내용은요. 딥시크라는 인공지능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번에 중국에서 딥시크라고 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공개를 했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성능이 괜찮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이 지금 개거품을 물면서 발끈했어요. 왜 이렇게 미국이 인공지능에 대해서만큼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사전에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고요. 이러한 인공지능이 도대체 나랑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것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 뭐 먹을지 정말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닐 거예요. 인공지능이 얼마만큼 소름 끼치도록 우리 일상에 파고들어 있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조종하고 있는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게 되면은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면서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뉴스예요. 챗 GPT보다 저렴하대요. 여기서 챗 GPT가요. 미국 쪽에서 만든 인공지능 모델이에요. 그런데 매우 저렴한데 성능은 비슷한 딥시크라는 모델을 중국에서 내놓은 거예요. 이게요. 지금 이러한 일들을 지금 사전에 예방하려고 미국이 무슨 짓까지 벌였었냐. 수출 통제, HBM이라고 하는 고성능 메모리를 중국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출 통제까지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차단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지금 이러한 AI 모델을 내놓은 거고 성능이 미국하고 비슷해버리더라.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 증시가 흔들릴 정도의 여파가 다가왔습니다. AI 관련된 여러 가지 주가들이 일제히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고 이게 다시 회복을 좀 하나 싶지만서도 제대로 못 올라가고 빌빌거리고 있는 이 정도의 여파를 일으킬 만한 사건이었다 이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미국이 나서서 뭔가 사건 진화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야, 니네 이거 기술 훔쳐서 했네. 이거 무효야 무효. 이거 가짜야. 이거 니네 포기해. 어디서 도둑질을 하고 있어. 이러면서 욕을 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미국이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개발비를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되더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 미국이요. 이러한 AI 관련해가지고 사용한 돈이 93조랍니다. 93조. 예. 마크 저커버그 이쪽 메타 CEO가 이쪽 인프라 구축에 투자한 돈이 93조예요. 다른 여러 가지 회사들 합치면 훌쩍 넘어가겠지만 예. 메타만 놓고 봤을 때 93조인데요. 딥시크가 V3라고 하는 이러한 AI 모델을 만드는데 80억이 들었대요. 만분의 1이에요. 만분의 1. 쉽게 말해서 미국이 1억을 들여가지고 어떠한 물건을 만들었다 쳐요. 그런데 중국은 단돈 10,000원. 만 원의 성능이 비슷한 물건을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AI잖아요. AI. 도대체 AI가 뭐길래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움직일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AI는 뭡니까? 제가 생각하는 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AI는 보시는 이런 것들일 거예요. 로봇 청소기에 들어간 인공지능 아니면은 집안에 있는 사물 인터넷 요즘 IoT라고 하는 사물 인터넷에 들어가는 AI 내비게이션이나 자율주행을 도와주는 인공지능 요즘 챗 GPT 이용해가지고 자료 검색 엄청 많이 하죠. 그리고 문서 작성까지도 한 방에 도와줍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 요즘 최신형 핸드폰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번역도 해주고요. 통역까지 해주죠 핸드폰이. 이런 것도 전부 다 AI의 기술이 접목된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편의를 도와주는 이러한 기술이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 일각도 아니에요. 빙산 위에 올려져 있는 얼음 한 덩이일 뿐이거든요. 인공지능이라는 게요. 얼마만큼 대단한 거냐면요. 자, 이거는 제 생각이기도 한데 보다 보면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인류가 처음에 불을 발견을 했죠. 불을 발견을 하면서 청동기라든가 철기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다룰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문명이 발전을 하다가 석유라는 걸 발견하게 됐고 이러한 석유를 이용해서 다양한 물품들을 생산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에너지원으로도 사용을 하고 그러면서 산업혁명이 폭발적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발전을 해오던 와중에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희대의 천재죠.
이 사람이 상대성 이론이라는 엄청난 과학의 발전을 이룹니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인공위성이 뜨고 핵융합, 핵 분열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고 무기도 만들고 아무튼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게 됐습니다. 현대 과학 기술의 가장 정점에 있었던 게 상대성 이론이죠. 이러한 이론을 기반으로 우리가 또 문명을 발전을 이룹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컴퓨터라는 물건이 나오고 컴퓨터가 비약적으로 또 발전을 해요. 그러면서 넘어온 게 인공지능인데 지금 제가 굵직굵직한 우리의 문명을 발전시킨 사건들을 썼어요. 그런데 불의 발견부터 컴퓨터의 발전까지를 우리가 문명 발전이 10이라고 하면요. 인공지능의 발전이 보여줄 문명의 속도는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1000이 될지 만이 될지 정말 짧은 시간 이내에 우리 인간이 만든 이러한 문명의 발전 속도를 아득히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인공지능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엄청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인공지능 성능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실험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인공지능이 코페르니쿠스 지동설이 옳다라고 계산식을 확인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인공지능에다가 데이터만 넣어줬습니다. 화성하고 태양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관측을 한 데이터만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삐리릭 계산을 하더니 뭐라고 답을 했냐. 태양을 중심으로 화성 궤도가 돌고 있다. 지동설을 인공지능이 검증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걸 알려고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나. 똑같이 하늘을 본 건 동일해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단 몇 분 만에 이러한 결론을 도출을 했고 식까지 내놓은 거예요. 자, 이게 이러한 식으로 돌고 있는 거야. 계산식까지 내놔버린 거거든요. 엄청난 패러다임 중에 하나. 이러한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테스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인공지능이 얼마만큼 우리 인간의 속도를 아득히 뛰어넘는지 그걸 알 수 있는 정말 직관적인 실험이었는데 이러한 인공지능을 토대로 인간들은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떠한 결과값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냐. AI, 인공지능으로 신약 개발을 하는데요. 1년 걸리는 일을 단 몇 분 만에 인공지능은 해결을 해버리더라. 그리고 바이오 기술도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 바이오 기술은 정말 알기 쉽게 표현을 해드리자면 암이라든지 에이즈라든지 불치병들 이러한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들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비약적 발전을 우리가 시작한 거예요. 인공지능이 이 모든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의료 부분에서만 인공지능이 두각을 드러내냐? 아니죠. 전투, 전쟁 분야에 있어서도 엄청납니다. 인공지능은 앞으로 곧 그 나라의 국방력이 될 것입니다. 전쟁도 인공지능이 접수를 했다. 실제로 미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에는 더 이상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걸 조종하고 탐지하고 움직이는 그러한 세상이 열린 거예요. 인공지능은 감정이 없죠. 예, 정말로 감정 없이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하고 사람의 몸으로는 버틸 수 없었던 한계의 영역을 넘나드는 그러한 일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전쟁도 AI가 씹어먹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소재 영역.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고 여러 가지 문명 혜택을 누리려면 새로운 소재들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신소재는 우리 인간이 거의 다 발견을 했고 완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만큼 극한까지 끌어올린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AI가 딱 들어오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AI가 접목이 되면서 우리가 모르던 신소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적 문명의 수준을 뛰어넘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엄청나죠? 이렇다 보니까 노벨상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 노벨상을 휩쓸었습니다. 과학기술 관련해가지고는 노벨상에 3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2가지 부분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수상을 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인공지능으로 연구를 한 과학자들이 수상을 한 것이죠. 인공지능 없이는 앞으로 뭘 할 수가 없어요. 기술을 발전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과학 분야에서만 인공지능이 이렇게 두각을 드러내냐? 아닙니다. 예술 쪽, 피아노라든지 이런 음악 있죠.
음악도 인공지능이 기가 막히게 노래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유튜브 영상도 인공지능이 혼자서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 사람들이 위화감을 느낄 수 없을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는 게 현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현 시점이 인공지능이 이제 막 개발을 시작을 해서 올라가고 있는 아주 초기 단계라는 게 소름 돋을 정도의 성능인 거예요. 자, 어찌됐건 좋은 건 알겠어.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고 문명이 발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기술인 건 잘 알겠어. 다 좋은 거 아니야? 야, 이거 나쁜 건 없잖아. 좋은 거 아니야? 미국이 이렇게 좋은 거니까는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소름 끼치는 나라는 사람, 인간의 본질에 인공지능이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도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완전히 동일한 두 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A라는 카드가 있고요. B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둘 중에 카드 한 장 뒷면에는 100만 원 당첨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고 그 카드를 선택을 하면 여러분은 1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A 카드입니까? B 카드입니까? 골라보십시오. 하나, 둘, 셋. 고르셨습니까? 자, 뭘 골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생각을 해보시라고. A라는 카드를 고를지 B라는 카드를 고를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짧은 시간이지만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고 결정을 했을 겁니다. 나는 A를 고를 거야.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겼겠죠. 그 카드를 뒤집는 그러한 행동으로 여러분들은 결과값을 보여줬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 뇌과학자들이 검사를 해본 결과 실제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행동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정말 실제로는요. 생각 단계에서 이미 결과값이 다 도출이 돼서 끝났다라는 것을 뇌과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고를지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행동을 어떻게 할지까지 머릿속으로는 이미 전부 다 시뮬레이션이 끝났고 그대로 여러분들은 움직였을 뿐인 거예요. 이 생각이라는 거에는 무의식이 있고 자의식이 있습니다. 무의식이 얼마만큼 여러분들에게 관여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엄청난 실험이었는데요. 이 무의식에 인공지능이 깊이, 아주 깊이 개입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소름 돋는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러한 것들을 극한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이러한 결정체들을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보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아주 일부분만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가장 먼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유튜브 알고리즘을 따라서 영상을 보다 보니 제가 이러한 영상까지 보고 있네요. 이러한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도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어떠한 영상을 좋아할지 정말로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분야였는데 보다 보면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유튜브가 여러분들을 분석을 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인공지능이 여러분들을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은 이러한 영상을 좋아할 것 같다. 그러니까 틀어줘 봐야지 라면서 여러분들을 돌고 돌고 돌아 어떠한 영상까지 오게 만드는 그러한 경험을 충분히 해보셨을 겁니다. 구글, 여러분들이 무엇을 검색하고 어떠한 영상을 보는지 파악을 해서 광고를 뭐 띄워줄지 어떠한 검색 결과를 보여줄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또 인공지능이죠.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쿠팡, 11번가 여러 이커머스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물품을 구매하고 싶어하고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상위에 노출을 해줍니다.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유도를 한다는 거예요. 윈도우, 여러분들 컴퓨터 키면 다 윈도우 쓰시지 않습니까? 윈도우도 여러분들의 행동 패턴을 학습을 해가지고 어떻게 광고를 띄울지 어떻게 작동을 하게 할지 이런 것도 백그라운드에서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 인공지능이고 여러분들이 나 혼자서 생각해서 어떠한 영상을 보고 물품을 구매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아니죠. 무의식에 파고드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행동이라는 결과값을 도출하게 만드는 게 인공지능이에요. 이러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어떤 뉴스가 나왔죠? 애플에 대한 뉴스가 나왔었죠. 애플 인공지능 실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얘가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엿듣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을 저 멀리 던져놓고 아 배고파. 아 저녁에 치킨 한 마리 먹어볼까? 이렇게 여러분이 혼잣말을 했어요. 아니면은 뭐 친구랑 통화하면서 이야기를 했든 그런데 시리가 이거를 엿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핸드폰을 키니까 여러 치킨 관련된 영상들이 뜨고 광고가 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뭘 원하는지 인공지능이 엿듣고 여러분들의 행동을 조작할 수 있다. 실제로 나온 결과값입니다. 실제로 나온 문제였고요. 여러분 개인정보 침해, 이러한 문제들이 나올 수 있고요. 카톡, 문자, 통화 전부 다 뭐죠? 데이터로 왔다 갔다 하죠. 이러한 데이터들을 인공지능이 전부 다 감지를 하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조작할 수 있다.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이 또 인공지능 AI입니다. 어때요? 지금 보시니까 미국이 왜 이렇게 사활을 걸고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인공지능, 인간의 문명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술이 됐건 과학이 됐건 뭐가 됐건 비약적 발전이 가능해지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도구다. 그게 바로 인공지능이다. 좋은 점만 있냐? 아니, 우리의 생각, 행동을 모두 통제할 수도 있다. 그만큼 강력한 기술이다. 인공지능을 극한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가진 국가는 과학기술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생각과 행동까지 통제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손에 넣는 거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과학기술이 참 대단한 거죠. 미국이요, 지금 전 세계 패권 국가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건 압도적인 과학기술이 그 기본 베이스에 깔려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자, 이러한 엄청난 과학기술, 당연히 미국이 탐내고 독보적으로 차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야만 앞으로도 패권 국가로서 미국이 유지가 될 거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미국만 하고 있냐? 아니죠. 중국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이 목숨을 걸고 인공지능 쪽에 달라붙은 거예요.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막고 있는 거고, 미국과 중국 간의 인공지능 갈등은 그래서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과거에 과학기술이 발전을 할 때 엄청난 발전 속도를 보여줬을 때는요, 뭔가 냉전 구도가 있을 때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과거 소련하고 미국이 경쟁할 때 미국이 달에다가 사람을 보내고 막 난리 부르스를 쳤단 말이에요. 그때 과학기술이 엄청 발전을 했어요. 냉전 구도가 있으니까 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요. 이번에는 소련하고 미국이 아닌 미국하고 중국 간의 경쟁 구도가 열렸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타이틀을 걸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인류 역사상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줄 이러한 기술이 지금 눈앞에 펼쳐졌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개거품을 물고 중국을 견제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 딥시크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인공지능 개발은요, 단순히 기술이 아닙니다. 향후에 패권 국가가 누구가 될지 이거를 결정하는 진검승부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민감하고 엄청난 과학기술이고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챗 GPT, 딥시크 이렇게 경쟁하는 건요, 단순히 기술 경쟁이 아니고요, 해당 국가의 명운을 걸고 하는 진검승부 싸움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쌈박질을 하면서 인공지능이 앞으로 점점 더 개발이 가속화가 될 것이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10년이면 문명 자체가 바뀔 수도 있는 그러한 세상 초입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공지능 중국의 딥시크에 관련된 이야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나눠봤고요. 오늘 이야기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 일상에 답답하고 짜증나고 이해가 안 되고 직장 상사의 갑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양한 여러 이야기 잘 취합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차초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